미국과 스위스의 전통 민요 클레멘타인과 요돌성.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노래들은 두 나라의 민족 정서와 생활 방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 온 민요를 불러왔는데요. 한민족 역시 민족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 민요, 아리랑이 있습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20여 년간 아리랑을 연구해 오신 조용호 문학 박사님을 모시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20여 년간 아리랑을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하셨다고요? 대학 전공이 이제 계산 통계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제 하고 통계학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해석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편미분 방정식 이런 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통계학은 회계 분석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은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고, 통계학은 그동안에 쌓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이고, 컴퓨터는 최신 기술이 종합체해서 상당히 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전공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도 하면서 이제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주로 역할은 우리 제품을 해외에 파는,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도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스페인어라든가 불어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의 변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 민요 같은 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한 보통화는 물론이고 지방 방언, 티베트, 몽고로, 여진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세계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품으로는 주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제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보통신이 포함이 되는데 주로 이제 암호화 관련된 제품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암호가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하기도 바쁘셨을 텐데 세계 언어와 아리랑 연구까지 하신 거네요. 아리랑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리랑은 한민족이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있고 이제 오래된 노래도 있고 새로 생긴 노래도 있고 한데, 근데 공통적으로는 아리랑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이제 나타난 게 이제 1800년대부터인데 지금까지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아리랑의 뜻이 기록해 보면 여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중국 출장을 가게 됐는데, 베이징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네온 쌓인 글자들 속에서 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여자라는 뜻으로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옛날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하고 이게 딱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 글자들이 여자라는 뜻이 될까? 그럼 이제, 원래의 뜻은 또 뭘까? 이렇게 해보니까, 아리랑에서 안이랑, 여랑으로 바뀌는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 아리랑은 이제 푸른 물결이라는 뜻이고, 안이랑이라고 되는 것은 안이랑께는 전라도 사투리. 다음에 아예랑, 중국말로 안위랑이라는 것은 신성한 아가씨가 되는 요 안무 체계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노랫말이 딱 대입을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리랑 노래는 남자가 떠나니까 슬퍼하는 노래인데 거꾸로 이거는 여자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버리는 뜻이 거꾸로 되는 노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중국 출장 중에 신비한 일을 겪으신 건데요. 그 뒤로 20여 년이나 아리랑 연구를 해오셨어요. 책도 많이 집필하셨는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리랑을 연구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존의 기록, 선행 연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논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리랑 연구사. 아리랑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요게 연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아리랑은 뜻 모르는 노래가 됐나. 요거는 이제 아리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요게 또 하나는 그렇다면 아리랑의 뜻은 무엇이고 요걸 뜻에 대입했을 때 그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근래에 이루어진 논문들입니다. 아리랑 연구의 현황과 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포함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최근의 아리랑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가고 있는가,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리랑의 원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건데 요 비밀화원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비밀화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말, 자신들끼리만 아는 암호화 기법으로 대화를 한다는 그런 동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 이 세 개로 바뀌는 과정. 왜냐하면 제 지식이 한계가 그것까지여서 여기는 세 개까지 바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 대학 한 300개 도서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제일 최근 게 아리랑 원형 연구인데 아리랑의 원형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총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수학이나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국문학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방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첨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보게 되면 그동안 진행된 아리랑 연구 기록이라든가 논문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서적들을 집필하셨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또 진도 아리랑 등 이제 지역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 지역의 사투리나 곡조가 인상적이에요. 아리랑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만화경이라 그러는데,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유행하는 정선 아리랑. 거기에는 이제 정선의 많은 이야기나 사투리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쾌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상이 아주 응원하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지역 유명한 인사들이나 자연 모습이 이제 들어 있고요. 다음에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남도 특유의 가락에다가 익살스러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주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해주에서 유행했던 것들인데 아리랑의 어떤 생성 과정 같은 것도 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지역 아리랑 외에도 이제 아리랑에 비해서 더 오래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구아리랑, 그다음에 곡조가 길게 늘어지니까 긴 아리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는 기존의 아리랑하고 달라진 아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걸 기점으로 아리랑을 분류를 하면 그 전에 있던 건 이제 전통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1920년대 이후에 거는 신민요 아리랑.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유행가로만 유행하면 이제 유행가 아리랑이라 그러는데, 192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년대 말, 1930년에 신아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민요 아리랑을 20, 30년대 유행한 아리랑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의 종류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몇 종류나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는 아리랑이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아리랑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종류는 한 50종류. 다음에 그 곡수로는 한 3,000수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품성이나 사투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리랑은 과연 누가 언제 지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랑의 뜻과 더불어서 이게 누가 지었나, 언제 지었나가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1926년 영화 아리랑에서 지은 걸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가사가 있는 제일 이른 기록이거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신아리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 아리랑에 나온 가사를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제 만든 노래가 신아리랑이거든요. 또 하나는 1940년에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가 아니라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은 본조 아리랑이 아니고 신아리랑도 아니고 영화 아리랑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8년에 메리린리 테일러라는 분이 금강산에 갔다가 아리랑 노래를 채집을 했는데 요게 영화 아리랑이라고 이젤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12년 자료에 보면 이제 아리랑 노래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1941년에 자료에 보면은 님 웨일즈라는 분이 거기에 아리랑 노래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한 젊은이가 옥중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고려말 선초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말 형태도 문학적인 장르가 그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요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만드는 거지만 요거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아리랑이 암호문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젊은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면 이제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 초기에 만수산 두문동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요, 일종의 암호문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동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향찰 형태로 나오는데 에르와 지화자, 쾌지나 징치나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야 뜻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이제 최소한 2년간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말선초 두문동에 응거하던 고려 충신들이 이제 암호문으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말씀인데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요거를 이제 암호문을 풀어보면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일단 아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이런 형태가 사실 경기체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13세기, 14세기에 시작이 된 노래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그 속에서 사용된 문법들이 고려시대의 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행가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속에 또 다른 가극이 숨겨져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기록에 보면 그 고건삼이 말한 조선 초기라든가 정선 아리랑의 그 전설에서 나오는 여말선초에 그 일군의 충신들이 그 강원도 정선으로 숨어들었다는 그런 거. 다음에 뭐 님웨일지라든가 기타 이런 자료들이 사실 여말선초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은 암호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고려 충신들은 어떤 비밀 통신을 이용했을지 궁금합니다. 그 아리랑에 대한 제일 빠른 기록 중에 이제 매천야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아리랑의 뜻이 여자이고 신성염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리랑 노랫말에 여자라는 뜻을 넣어서 그 결과 아웃풋이 신성염곡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기록에 보면은 그 슬픈 노래라고 나와요. 그 또 다른 1921년의 기록에는 마찬가지로 옥수정화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918년 기록에는 여기 암호문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떤 암호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문이면 그러면 어떤 암호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보니까 이제 아리랑 쓰리랑인 거예요. 네. 아리랑 쓰리랑은 신성한 아가씨다. 이런 뜻을 가지면서 원래 뜻은 푸른 물결, 시린 물결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안이랑께, 신이랑께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가만히 아리랑을 보면 암호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랑, 아라리오는 뜻을 모르잖아요. 네. 아리랑 고개는 땅 위에 없는 고개인데 그걸 넘어가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말을 올리면서 넘어간다, 발병한다, 말을 낮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나를 버리고 간다고 발병 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심리도는 문제가 심각해요. 심리라는 것은 먼 거리를 뜻하는데 여기선 조사 도가 붙어서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속에 다른 뜻이 들어있는 암호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게 되면 아가씨란 뜻을 들어넣게 되면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요 아리랑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에루와 지하자, 쾌지나 칭칭나 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비밀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상도에서는 뭐하니, 전라도에서는 뭐 다 이렇게 통신이. 500년 낭자가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다면 그 암호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만히 보면 예사롭지가 않은 게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아가씨 고개를 넘어간다가 돼서 이 뜻이 반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노래는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남아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여자가 떠나는 노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향찰로 바꾸게 되면은 한문으로 된 노랫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남녀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조가 됐으니까 고려를 버리고 조선에 합류하자 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젊은 여자들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으려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잡혀가게 되면 다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을 떠나는데,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가슴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노래는 젊은 고려의 처녀들이 이국 땅으로 잡혀가는 그 고통스러운 공녀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노래가 전해져 오다가 그 1926년에 이르러서 영화 속의 노래로 편입이 되는 거죠. 네, 박사님께서는 정선 아리랑이 고려 충신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라는 견해를 갖고 계시잖아요. 두문동 충신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의 노랫말을 보면 눈이 올려나 비가 올려나 억수장마 질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다 몰려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명하고 보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지명을 이해를 못해요. 왜 두문동하고 쌀이골 괄로 같은 뜻으로 뒀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두문동에서 쓰던 노랫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를 그냥 정선으로 가지고 온 거고 그 동네를 절간, 곧 두문동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형태는 다르지만 두문동에서 아리랑 제작의 모든 원리를 안 사람이 정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의 산하는 두문동이 이제 복제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선은 그 두문동, 만수산 두문동의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이제 비밀 화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두문동에서 결국에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조선왕조에서 그 암호문을 누군가가 해독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두문동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민심이 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리에 군사들을 이동해서 다 이제 불태워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은 그때부터 금지곡이 되고 또 이제 남녀 상렬지사의 노래로 이제 아무나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두문동이 그날 사라지면서 이제 아리랑은 이제 영원히 금지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기억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물결을 뜻하는 곡계는 이제 땅 위의 고개로 바뀌게 되고, 아리랑 고개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중세어로 남아간다는 넘어간다, 뭐 나를 바리고는 이제 버리고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그저 끌려가는 연예기를 타는 심리도는 그냥 뭐 가까운 일상적인 거리를 뜻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더 지나면 이제 이런 문어체 형태의 문장이 뭐 발병이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912년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아리랑 등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고려 충신들과 함께 시련을 겪은 아리랑이 이제 조선시대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났죠. 그 두문동 참화가 일어나고 이제 390년이 흘러서 그 정조 때에 그 개성의 그 성균관에 뭐 표절사를 세워서 그 당시에 그 주후한 충신들을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사실 고려에 대한 충성이지만은 그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 왕조가 바뀌었다고 충신이 달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 대우를 해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리랑은 해금이 되질 않았어요. 네. 계속 숨어서만 불러야 되는 이런 노래예요. 그렇지만은 숨어서 부르는 노래가 어머니에서 딸, 딸에서 손자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대놓고 부르진 못했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894년 드디어 궁궐에서 아리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을 거부한 고려의 노래가 조선의 궁궐에서 불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공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의 노래를 조선의 노래로 공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민족, 고려와 조선이 같은 개념을 가지면서 민족 노래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리랑은 민족의 노래가 된 거예요. 네. 네, 1926년 고 나운규 씨가 영화 감독이자 이제 배우로 출연했던 영화 이제 아리랑이 상영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리랑은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또 굉장히 우연입니다. 1926년에 들어오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나운규 배우에게 한번 대본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옛날 그 고향 회령에서 들었던 그런 노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리랑이거든요. 네. 아리랑이고 기본적으로 4절이니까 1절, 2절, 4절은 자신이 들었던 노래를 했고 3절은 뭐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이런 거를 자기가 지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이 노래를 나온규가 지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지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리랑 하면 그 나온규가 지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아리랑은 지금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남북한은 물론이고 그 국가 대소사 이래 그 아리랑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1953년 그 6.25 전쟁이 휴전, 정전될 때도 이제 이 남북한이 이거를 불렀었고요. 아니 뭐 가까이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때 이제 그 입장하면서 같이 이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다음에 뭐 2002년 그 월드컵 때 그때도 이제 그 아리랑을 불렀죠. 그 이제 2006년 그 100대 민족문화 상징 여기에도 이제 아리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2년 12월 5일 때 그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도 또 이제 상징이 된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이제 아리랑 하면 뭔가 이게 뜻은 지금까지 몰랐지만 굉장히 그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지는 몰랐지만 오랜 옛날부터 이제 우리랑 같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노래고 우리 그 중추신경 같은 중요한 우리의 그 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리랑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재외 동포들도 함께 애창하면서 결속력을 다진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불러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리랑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리랑은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기록에 입각한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이 여자고, 신성염곡, 비밀결사, 안무문, 비가, 다음에 옥수정화. 이런 모든 기록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록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이제 객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그런 아리랑이 영화 아리랑에서 왔다라든가, 아리랑을 뭐 본조 아리랑이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랑 발생설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설들 하나로 모았을 때 그 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그 정당화하는 잘못된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이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 컨텐츠도 이런 기록에 입각한 컨텐츠가 돼야 생명력을 이제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아리랑은 쌀밥과 같다.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하며 세계에 알린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한 말인데요. 아리랑을 부르며 삶의 애환을 달랬던
선조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이어 국내외에서 애창되고 있는 아리랑. 후손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어야 할 한민족 대표 민요가 아닐까 합니다. 조용호 박사님이 앞으로 아리랑 연구에 매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